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주신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 저희는 이제 줄여서 AWS라고 부르는데요. AWS에서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이현석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이제 AWS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국내외 대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DT가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서 사실 조선해운항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밖에 있는 좀 다른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트렌드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클라우드 경영 전략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사실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CIO나 CDO만의 역할이 아니죠. CTO라든지 마케팅 하시는 CMO라든지 제조하시는 CPO라든지 모든 CEO까지 포함된 분들의 어떤 그런 역할이자 책임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제가 사례 소개해드리기 전에 왜 클라우드 컴퓨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마존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에 없던 가치를 만드는 모든 경영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디지털 데이터라는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현재 저희 이제 인류가 개발한 기술 중에 디지털 데이터를 가장 경제성 있게 또 확장성 있게 관리하는 기술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실 때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수적인 기술 요소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싸게 저장하고 컴퓨팅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AR, VR 이런 이제 소위 DT에 필요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을 드리다 보니까 DT에 되게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아마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인 AWS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술 서비스 군만 20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군별 피처만 1년에 몇천 개씩 저희가 기술 혁신을 해서 제공드립니다만 저희가 DT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드리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이런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제 올릴 수 있는 장터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많은 서드파티 2,000개가 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SaaS 솔루션인데요. 12,000개가 넘는 프로덕트를 이제 거기서 제공드리면서 DT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조합을 더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략 한 2, 3년 전에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전 산업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모든 산업의 모든 경영 밸류 체인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한 DT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모든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최신 사례나 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이나 어떤 초개인화에 활용되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마켓컬리라는 업체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의 좀 대표적인 이제 프레시 푸드를 딜리버리하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딜리버리를 하는 업체죠. 그런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사실 매출이 2015년에 500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단 5년 만에 이제 매출 1조를 돌파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사실은 매출이 이렇게 되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 IT적인 측면에서의 스케일도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AWS 클라우드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IT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따라잡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고 그들의 이제 1차 성장 전략은 신규 고객, 정확하게는 이제 신규 가구를 고객으로 확보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켓컬리가 되게 많은 이제 가구를 확보를 했죠. 수도권 중심으로 가구들을 거의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겐 2차 성장 전략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신규 가구는 대부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2차 성장 전략은 가구당 매출을 증대하는 전략이었다라고 해요. 가구당 매출을 증대시키려면 사실 초개인화를 해야 됩니다. 그 가구에서 주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의 맞춤형으로 추천을 잘해드려야 매출을 늘릴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켓 컬리 같은 경우에 기존의 룰 베이스, 약간 시나리오 베이스 방식으로 이렇게 추천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 이제 AWS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중에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저희 이제 아마존이 대략 한 십수년 전부터 머신러닝에 기반해서 개인화된 추천을 잘하는 것들로 유명했잖아요. 이런 알고리즘을 그대로 넣은 이제 저희 기술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추천을 했더니 장바구니 전환율이 3.6배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밝혀주셨고 실제 이제 매출 증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마켓컬리에서 이제 추천하는 것들은 저희 이제 AWS 클라우드 기반의 머신러닝으로 이제 추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트렌드는 이제 스마트 프로덕트화를 또 클라우드 기반의 DT로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업체들이 과거에는 그냥 단순 납품이나 단순 어떤 상품들을 제공을 했습니다만 고객의 바가 되게 높아졌습니다. 고객들이 이젠 단순 제품에 큰 흥미를 갖지 못하고 좀 차별적인 경험이나 또 이제 B2B 고객 같은 경우도 그냥 하드웨어 납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 관리 솔루션이라든지 토탈 솔루션을 이제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프로덕트를 서비스화하는 이런 좀 혹은 스마트 프로덕트화하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께서 친숙하신 캐리어사입니다. 캐리어사가 전 세계에서 이제 에어컨을 최초로 이제 개발한 회사죠. 그런데 캐리어사가 수년 전에 콜드체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캐리어사가 이제 콜드체인을 신규 사업으로 발표한 배경은 전 세계에서 저희가 생산하는 이런 식품들의 3분의 1이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대부분 온도 관리에 실패해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9명 중 1명은 기아 상태에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버려지는 음식물이 연간 1000조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도 사실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해요. 의약품 같은 경우도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코비드 백신을 이제 맞으셨을 테니까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파이저사의 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섭씨 몇십 도 이하로 이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상한다라는 것들 뉴스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환자에게 투약되기 전에 많은 거의 수십조에 달하는 의약품들이 온도 관리 실패로 버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리어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AWS랑 이제 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콜드체인 어떤 밸류체인의 엔드투엔드의 비저빌리티를 트래킹할 수 있는 링스라는 플랫폼을 저희 AWS와 공동 개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트래킹을 위해서 저희 이제 AWS IoT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접목된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머신러닝 기술이나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여러 유즈 케이스가 가능한 솔루션들을 이제 이 플랫폼 위에서 만들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냉동식품 같은 것들을 배달할 때 다음 목적지에 배달하기 전에 냉각 장치를 틀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냉각 장치를 너무 빨리 틀게 되면 사실은 전력 소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착 시점보다 너무 늦게 너무 근접해서 틀게 되면 사실은 온도가 원하는 만큼 낮지 않아서 사실은 콜드체인의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상에서 현재 어떤 신선식품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정보라든지 날씨 정보와 같은 내부 외부 환경 데이터들을 모아서 도착 시간을 예측하고 그 예측 시점을 다음 목적지에 알려줘서 이런 냉각 장치 같은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최적화하는 것들 이런 솔루션들도 저희와 함께 이제 만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콜드체인 상에서 보면 뭐 사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제 선박이 있습니다만 선박으로 또 이제 많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박 안에 이제 냉각 장치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치들이 뭔가 고장 나기 전에 예측 정비 솔루션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콜드체인 상에서의 로스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저희와 함께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링스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R&D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타임 투 마켓 혁신에서 앞서서 이제 뭐 스마트쉽에서의 어떤 자동 운항이라든지 또 좌장님께서 앞서서 자율주행 자동차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도요타, BMW 이런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ADAS 솔루션이나 자율주행 기술들도 저희 이제 AWS 플랫폼 위에서 뭔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빨리 할 수 있는 대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비드 19을 위한 어떤 모더나사라든지 파이저사라든지 이런 곳의 어떤 그 일상 실험이라든지 지금 보여드릴 반도체 회사에서의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한 달 넘게 걸리는 시뮬레이션을 뭐 8시간, 9시간 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면 수백만 코어를 한 번에 갖다 쓰고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사례는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대만의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댁에 계신 스마트 TV에 이 미디어텍의 반도체가 한두 개쯤은 탑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반도체 공정을 나노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40나노가 대세였던 시기에서 지금 이제 7나노, 4나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0나노 시대에서 7나노 시대로 오다 보니까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 복잡도, 그러니까 반도체 칩에 내장되는 어떤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17배가 됐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반되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위한 여기서 시뮬레이션하는 툴들을 EDA라고 부릅니다. 이런 EDA 잡의 숫자는 10배,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서버는 15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런 것들을 사이징을 해서 예측을 해도 R&D라는 게 되게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보다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시점에 몰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대기열이 늘어나고 시뮬레이션 자체가 지연되면서 R&D가 지연되고 타임 투 마켓이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캐퍼시티에 대해서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쓰되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발생하는 R&D 시뮬레이션 부분들은 AWS 퍼블릭 클라우드를 결합해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형태로 효율적으로 이제 R&D 타임 투 마켓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제조인데요. 제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많은 제조 기업들이 부분 최적화들은 잘 해놓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특히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국가별로 이제 공장 사이트별로 수율이 어떤 곳은 90% 이상의 황금 수율이 나오는데 어떤 곳은 되게 70%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떤 실험을 하고 계시냐면 공장에 있는 장비나 거기에 부착된 센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을 시켜서 뭔가 수율 최적화라든지 예측 정비라든지 퀄리티 인스펙션이라든지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전체 공장을 최적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 회사인데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122개의 공장이 거의 전 세계 5대륙에 다 있고 서플라이 체인을 맞는 주요 파트너사만 1,500개가 넘는 대단히 복잡한 그런 또 SCM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전체 최적화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현재 저희 AWS와 세계 최대의 IoT 프로젝트라고 불리고 있는 인더스트리얼 클라우드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 세계 122개 공장에 있는 모든 장비,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AWS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을 결합해서 예측 정비, 그 다음에 수율 최적화, 그 다음에 OE라고 하는 어떤 장비 최적화 솔루션, 그 다음에 AI 기반의 퀄리티 인스펙션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폭스바겐 그룹 앱스토어라는 걸 또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솔루션들을 이런 앱스토어, 그룹 앱스토어에다 올려서 예를 들어 12개 공장에서 만든 예측 정비 솔루션이 우리가 쓰는 공장에 있는 예측 정비 솔루션보다 더 좋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운받아서 다른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구조를 저희와 함께 이제 5개년 목표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오퍼레이션 쪽에서도 이제 클라우드에 기반한 DT가 활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이제 NL이라고 하는 유럽 최대 이제 한전 같은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럽에서 뭔가 블리자드라든지 홍수라든지 어떤 침범으로 인한 대정전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좀 강화가 돼서 이런 것들을 되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라. 그래서 NL에서 첫 번째 한 거는 일단 되게 좀 최첨단 센서들을 변전소에다가 더 부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어떤 전압 센서, 전류 센서 이런 것들에 더해서 홍수 감지나 무슨 오존 센서나
강도 침입 센서 이런 것들을 단 다음에 이 센서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계학습 트레이닝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센서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센서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건 강도가 들어온 거다. 이거는 홍수가 이제 생긴 거다.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된 모델을 저희 이제 AWS에 엣지 컴퓨팅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변전소로 이제 엣지 컴퓨팅으로 내려서 인퍼런스 모델만 내려서 이것들을 레이턴시 없게 이렇게 센서 몇 개가 그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홍수가 들어온 거다. 그러면 중앙의 스카다 시스템에서 주변의 변전소를 이렇게 동시 차단을 시킨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강도가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 주변의 물리적인 보안 업체들을 되게 빠르게 출동을 시켜서 이제 강도를 잡는다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빠르게 여러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의 좀 공통점을 뽑아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까 이걸 써보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회사에서 또 우리 회사의 고객이 겪고 있는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먼저 보고 거기에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유즈 케이스를 만든 다음에 DT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어디서 DT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신사업 시작하실 때랑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신사업할 때 2가지 축을 봅니다. 매력도라는 걸 보잖아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는 큰 시장인가, 이런 측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그 시장에서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가, 피저빌리티라는 걸 보고 신사업을 갑니다. 그런데 저는 DT도 비슷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 회사에 있어서 가장 임팩이 큰 게 뭐냐, 신사업으로 치면 좀 매력도와 좀 유사한 임팩 있는 게 뭐냐를 하나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피저빌리티, 우리 회사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 이런 두 축으로 이렇게 접근한 회사들이 초기에 좀 큰 석세스를 좀 만들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좀 강조드렸던 이런 DT라는 게 사실은 IT하는 부서에서만 혼자 해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례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OT,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가 그 산업의 프로세스들을 아시는 그 산업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이런 산업 전문가들과 IT의 전문가들이 한 팀이 돼서 하나의 KPI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DT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세션들도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